많은 분들이 좀 몰라요. 그렇죠. 네, 아니죠. 그렇죠. 개발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벤츠죠. 어흥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막 타도 연비 15는 나오는 S클래스를 3년 타봤더니 너무 좋죠. 그럼 이 차와 차주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S350D를 10만 킬로 탄 차주 박성민입니다. 이 몰래 사야 되는 S클래스, 네. 많은 분들이 야 S클래스 7 시리즈를 디젤로 사는 게 말이 되니? 뚜껑을 까보니까 제일 잘 팔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야 6기통 디젤 처음 샀을 때 좋아, 1년만 지나면 그냥 똑같은 디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야 6기통 디젤은 정말 완성된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야 6기통도 야 인마 디젤이야, 처음 1년 조금 조용하지 1년만 지나봐 그거 못타 하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죠? 그럼요. 또 중요한 거, 얼마 전에 740D 우리 파일럿 차주분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이 차 만땅 넣으면은 계기판에 1200km까지 간다고 뜨더라. 이 차는 몇 가지 보셨습니까? 전 1400km까지 찍어봤습니다. 이 차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맞아요. 물론 7 시리즈에 비해서 네. 바디가 좀 짧은 건 있지만 무게도 그렇죠. 무게도 적고? 좀 적고. 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효율이죠. 와 이거 고민되네. 충분히 고민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네. 또 차가 주는 네임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누가 더 높죠? 당연히 벤츠죠. 차주님 요즘 분위기를 모르시네. 일단 그럼 제가 가장 사랑하는 6기통 디젤 엔진 OM656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느껴진다? 740D B57은 이거 안 느껴졌거든요. 네네. 얘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 B57이 10만 킬로 탄 차였나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OM656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네. 이 차는 예전에 GLS 400D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꽤 오랫동안 시승을 네네. 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반해가지고 네네. 6기통 디젤 하면은 무조건 이 엔진이 들어간 차를 사야 된다라는 게 제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네네. 옳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엔진이 나온 이후에는 이 이상 엔진은 없다. 개발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파이널 버전이다. 그럼 이제부터 BMW 7 시리즈와 벤츠 S클래스 디젤 비교를 완벽하게 해주실 거고, 벤츠 디젤 S클래스를 10만 킬로 타보니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좀 달라지는지 그걸 이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롱텀 시승기. 그렇죠. 이거 귀합니다. 네네. 출발하시죠. 네. 일단 백두산 호랑이 방지턱. 네.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방지턱 넘을 때 어흥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요거까지 뭐 여긴가요? 백두산 호랑이. 그렇구나. 요 조금 돌면은 네. 또 시베리아 호랑이 방지턱 나옵니다. 걔가 좀 더 크고 네네. 승깔이 더러워요. 어흥. 그러네요. 상당히 높네요. 어흥 소리 들으셨죠?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아까 이제 말 못한 거. 네네네. 네임밸류. 네. 그래. 예전에는 S클래스급은 그래 벤츠였지. 우리나라 한정해서. 네. 하지만 제가 아니라는 수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2025년 1월부터 지금은 5월인데 이제 판매량은 4월까지 집계가 됐어요. 네네. 단 한 번도 S클래스가 7 시리즈보다 많이 팔린 달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구매하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좀 몰라요. 그렇죠. 네, 알고 구매하신 계세요? 연령대가 다릅니다. 그게 뭐상관이에요 네임밸류하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7 시리즈의 시장 확대 현상이지, 실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S클래스 구매하시죠. 영앤리치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벤츠가 좀 더 발전나갈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겠죠. 그럼 또 제가 누굽니까? 7 시리즈가 더 뛰어난 부분 많이 준비해 왔어요. 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반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디젤 기준으로 네. 이 차는 숏바디, 740D는 롱바디. 네. 무려 휠베이스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런 대형 고급 세단 숏바디로 타는 거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차주님.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이 네. 기사를 두고 타시는 경우보다는 작업
자가 운전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기사를 두시는 분들은 벤츠 안에서는 마이바흐를 타시지 세븐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족과 또 나도 가끔 2열에 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S인데 네네. 이 클래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휠베이스가. 사실 저도 쇼바디를 타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네. 이 뒷좌석 공간이기는 해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해야지 차주분이 욕을 안 먹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40D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마력이 좀 높아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정숙하고 그거는 많이 부러우시죠? 롱바디인 것도 부럽고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것도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740D는 4륜입니다. 아, 네. 350D는 후륜이죠. 이런 무거운 차 겨울에 눈길에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륜 구동을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크지 않아서 딱히 아쉬운 점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사륜 구동 기계적 장치가 더 들어감으로써 주행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트키 갖고 오셨네. 아. 기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장의 여지가 더 많다. 네. 이건 치트키인데. 아, 그렇죠. 방금 표정도 입을 악물면서 단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거의 비슷해요. 1억 5천 정도. 아유. 근데 옵션 차이가 좀 납니다. 아,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740D는 후륜 조향이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자동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740D는 2열에 시어터 모니터 극장이 있어요. 마련돼 있어요. 네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극장의 발길이 끊겨졌는데 네. 그 이유가 740D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시어터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극장을 안 가요. 뒤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옵션의 유무 차이 한마디 해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저희가 좀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네. 바로 감가에 있어서도 740D가 더 우위에 있더라고요. 네. 22년식 기준으로 네. S350D는 이제 8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게 이제 1억 초반. 근데 740D는 가장 싼 매물도 다 1억이 넘습니다. 이건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삐지셨네. 벤츠에 삐지셨어. 벤츠에 삐졌어요. 이건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네. 이 350D는 이제 중고로 사도 괜찮다. 8천에도 많은 매물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직접 느낀 부분. 네. 2열 승차감. 이거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네. 타면서 다음에 롱바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진짜 타이슨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쓰러지신 것 같은데 네. 반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KO패 인정하실 겁니까? 더 높은 점프를 해서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네. 차주님도 네. 그래도 740D보다 S350D가 좀 나은 점도 있어 라고 아주 소심하게 5개 정도 적어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일단 후륜 구동 자체가 갖는 반응 자체가 사륜 구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륜 기동의 어떤 점이 장점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쉽게 움직여준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승차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건데 차가 점점점 컨디션이 좋아져요. 뭐냐면 김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네. 벤츠는 10만 킬로부터다. 최근에 연비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연비가 나와요. 아무튼 요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세븐 시리즈랑 나란히 세워놓은 적이 있었는데 차량 크기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 공간이랑 네. 이런 부분의 편의성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작아서. 네,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경차 타시지. 그렇게 작은 차 선호하시는 분이면. 근데 너무 피곤해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세븐 시리즈는 설명이 필요한 급인데 S는 나 S야라고 하면 끝난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살아있습니까? 그건 살아있고요. 어디 가면 그거 느낄 수 있죠? 뭐 벤츠 연세가 카페? 좀 있으신 분들 사이에 껴있으면 느껴져요. 예. 단적인 예로 네.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580을 타시는데 우리 차주님께서 예. 고객이라고 하신 거는 네네. 예전에 벤츠 이제 딜러를 하셨었어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셨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객님들 중에 세븐을 샀다가 자꾸 자기가 차에 제일 늦게 타게 되고 자기는 차까지 걸어서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580을 바꾸셨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을 비판해 주시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풍자.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네. 그러면 10년 타면서 네. 소모품 같은 거 외에 디젤 차라서 뭐 교체하신 부품이 있나요? 디젤 차라서 교체한 건 없어요. 그럼 내가 중고로 S클래스를 사시는 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조건 시승을 해보셔야 된다. 네. 왜냐면 하체에 고질적인 소음이 있어요. 디젤, 가솔린 다 통합해서? 다 통합해서요. 마이바흐까지 포함입니다. 어떤 거죠? 지난주에도 한번 교체를 했는데 할 때 링크를 교체하게 돼요. 그게 헐거워져서 유초를 지낼 때 찌걱찌걱 소리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만 정도 때부터 그래요? 보통 새 차에서 최초 같은 경우는 5만, 6만 사이 정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만 정도 주기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5만에도 한번 했고 네. 지금 두 번째로 10만 정도에 또 했고 네네. 이건 수리비가 얼마예요? 저는 보증 연장을 해서 비용이 들이진 않긴 했는데 네. 항목표를 봤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네, 보증 연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 이것 때문이라도 보증 연장 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S클래스 정도면 거의 첨단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급이다 보니까 보증이 끝난 이후에 리스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증 연장을 했죠. 기본 3년에 네. 최대 몇 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지금은 신차로 구매하시면 네. 6년 25만 킬로까지. 그러면 이 스테빌라이저 바 외에 네. 또 정비하신 게 있을까요? 뒷좌석에 전동 블라인드가 있는데 전동 블라인드가 작동이 불량해서 양쪽 다 교체를 했고요. 이것도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양쪽을 교체하니까.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내려오지 않거나. 근데 이것도 당연히 보증으로 네, 처리를 하신 보증으로 거고. 야, 그거 뽕 뺐네, 보증. 뽕 뺐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차주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거를 줄이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차주님. 리콜, 고질병, 무상수리. 네. 제가 그거에 엄청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는 리콜이 딱 한 건 있어요. ECU 리콜. 네네. 그건 자동으로 다 받게끔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센터 가보니까 브레이크호스 리콜이 떴더라고요. 또 떴어요. 네, 또 떴어요. 그 정도로 네. 출고한 이후에도 네. 차량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그게 연구입니까? 차주분들이 타다가 나타난 현상들이. 어쨌든 이번 거 웃겼어요. 근데 좀 리콜을 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네네. 아주 크리티컬한 걸 아니고서야. 그렇죠. 그리고 무상수리도 5건 있어요. 네. 지금 자막으로 떠 있는 거 보고 네.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고질병. 제가 큰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에서 틱틱틱 소리가 난다. 네. W 둘둘 둘 때부터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라는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고쳐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그건 구조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게 안 고쳐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네. 그 뒤쪽으로 보내는 공조기에 대한 시스템이 조수석 압박기 뒤쪽에 있어요. 그 펌프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 부분은 차량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뒷좌석 공조기를 끄시면 됩니다. 그럼 펌프가 작동을 멈추면서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 블랙박스 무한 부팅이 된다.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같은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포맷을 안 하세요. 이것까지 포맷을 그럼 차주가 막 해야 됩니까? 바쁜 네. 와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문제인가를 따져봤더니 프로그램 안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 녹화가 쌓여 있으면 주행 중 녹화 쌓인 날이 너무 줄어들고 네. 거기에서 오는 또 시스템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포맷만 해주셔도 그런 문제들은 없다. 그러면은 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10만 킬로나 탔는데도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S클래스잖아요. 네. 차가 이 시트에서부터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일단 앉았을 때부터 주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든지 간에 제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기 위해서는 승차감, 뭐 시트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시트 럼버 서포트를 네. 여기에도 없고 여기 들어가서 막 만져야 되죠? 불편하게. 네, 그렇죠. 처음 타는 사람이 과연 그거 알까요? 옆에 앉아가지고. 잘 모르죠. 그래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컴포트 모드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네. 컴포트 모드에 네. 이제 허리 받침대 네. 보기 어렵게 돼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그냥 쭉.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림이 조금 야하네요. 진짜 S 클래스 왕신을 이렇게 시키는 분 처음 봤네. 아니 이걸 야하다고 보시는 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차를 타시는 거예요? 사용해보지 않아서. 진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까지 네. 이제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차급에 맞지 않는 연비라고 써주셨는데 네네. 연비야 뭐 너무 훌륭하니까 네. 고속도로에서는 한 25 정도 찍는다고 봐야죠. 25까지 찍어본 적은 없고요. 편하게 주행을 하면 네. 보통 15에서 17 사이 정도는 타는 것 같고요. 네. 연비를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네. 한다면 20km 정도는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점. 네네. 보면 끝나는 거라서. 네. 네네. 그래도 디젤 산 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주변에서는 거의 뭐 제가 영업이란 직업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차를 많이 타니까 연비가 좋은 차 선택했구나 라고 의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왜 7 시리즈 안 샀니? 그런 질문도 안 받아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벤츠 직원이니까. 아, 다만 작년엔가 네. 한번 X5를 사려고 계약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야, 그 걸려서 그만둔 거죠? 잘린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안 왔고 예약 걸어놨다가 네. 조건이 너무 맞지 않아서 구매를 그냥 포기했던. 그럼 차주님은 네. 이 차를 이제 10만 킬로 정도 타셨잖아요. 예, 예. 10만 타면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네. 딴 차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좀 요즘에 이 차 팔고 좀 사고 싶은 차가 있을까요? 국산차가 눈에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왜요? 뭐 솔직히 뭐 브랜드 밸류가 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아까 네. 저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벤츠가?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예전에는 수입차에서 특정 차종끼리 비교했었는데 네. S클래스 할 때도 지구공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럼 예. 차주님은 뭐 제네시스 어떤 차가 좀 사고 싶으세요? 너무 이제 큰 차를 타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네. G80 정도가 좋지 않나? 그래서 네네네. 제가 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카랩이라고 네네. 이제 앱이에요. 네네. 전국 2,800명의 딜러들이 네. 내가 이제 견적을 요청하면은 네. 이제 빠른 상담 전화나 비교 견적 아, 앱으로 견적을 쏴줍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G80 견적을 차주님이 오고 나서 네. 올려봤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한 1시간 전이었을 거예요. 네. 차주님도 보셨죠? 네. 12분이나 견적이 왔어요. 한 1시간 좀 더 됐을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얘네가 좋은 게 네. 금리가 나와요. 이게 조금 딜러분들마다 금리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월 납입금도 얼마인지 이제 다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재고 유무. 중요하죠.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시대가 바뀌는 건 네. 거부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렇게 편한 카랩이 있습니다, 차주님. 그래서 그만두셨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내 차 팔기도 되고 카랩 케어라고 네네. 이제 차 키와 휠 기스 같은 거 복원하는 이벤트도 있고 안심 보증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 경로 유튜브 모트라인 꼭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어떤 차가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카랩으로 꼭 견적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으며, 그리고 이 차 10만 킬로 타보니 네. 아쉬운 점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아쉬운 게 뭐죠? 48V 마일드 네. 하이브리드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 부분만 있어도 네. 에코스탑이라든지 혹은 고속주행할 때 항속이라든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죠. 정수함도 그렇고 예, 스탑앤고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네. 이 차가 페리가 언제 예정돼 있어요? 페리가 지금 내년 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S클래스를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죠. 디자인 진짜 이쁘거든요. 맞아요. 좀 젊어졌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흔히 말하는 노인네 차 같은 이미지를 많이 벗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거의 2천 이상 막 던지는 매물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또 그런 또 사태가 뭐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네. 차주 리뷰를 좀 보니까 네. 공통적으로 네. 이 에어벤트, 에어컨 송풍구가 네. 사이드미러에 비쳐가지고 운전할 때 굉장히 거슬린다. 네. 실제로 그러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앞유리가 깨져서 네. 교체를 하면서 썬팅을 좀 연하게 했더니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서 오는 빛이 강할수록, 그리고 측면 썬팅이 어두울수록 더 잘 비치는구나 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썬팅의 농도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면은 좀 더 어둡게 하고 측면을 좀 더 옅게 해라. 네네네. 그럼 좀 나아질 거다. 네네네. 진짜 이거는 몰랐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네. 양쪽에 골고루 비쳐가지고 운전할 때 좀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거울을 가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10만이나 6기통 디젤을 타셨는데 네. 혹시 차주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좀 관리하는 방법? 그냥 냉간시 예열 1분 정도 하고요. 네.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원래 규정은 15,000km 또는 1년에 한 번인데 저는 7, 8,000km 정도의 엔진오일 교체를 한 번씩 해주는 거 그 부분하고 시동을 켜놓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DPF에 이제 매연 쌓이는 부분들 때문에 네네. 좀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이 쌓여요? 예,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네. 과거에 제 고객 등 차량들이 있었어요. 센터에 물어봤더니 네.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도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 라고 해서 가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네. 외곽 순환도를 한 바퀴 돈다든지 어쩔 때 기분 내키면 뭐 강릉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속주행을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디젤 타시는 분들은 장거리를 RPM을 좀 올린 상태에서 네네. 오랫동안 가다 보면 그 카본 찌꺼기가 이렇게 열 때문에 연소가 돼가지고 뭐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이렇게 기본만 잘 지켜도 음. 디젤 타시는 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이런 디젤 네. 고급 세단 추천하십니까? 진짜로? 추천하죠. 적극 추천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디젤 세단은 사실 수입차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면 7시리즈를 사셔라. 그 롱바디의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시장을 먹고 싶다면 S도 롱바디를 빨리 출시해라.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벤츠를 그냥 사직서 내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안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요거 보시고 아우디 뭐 A8이나 그런 뭐 캐딜락 같은 고급 세단 타시는 분들도 또 나와주셔서 야, 고급 세단 S랑 7만 있는 거 아니야, 내 차도 들어와, 또 이런 분 있으면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모두의 리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직장은 BMW? 아니, 두 군데 조율 중이라서.